미래가 현재를 움직입니다. 당신이 아직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미래를 먼저 정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더 배우면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고 더 준비되면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강의를 듣고 노트를 정리하고 언젠가 시작할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삶의 속도는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책장에는 읽은 책이 쌓이고 노트에는 계획이 가득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당신도 아마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그대로일까? 나는 분명 노력하고 있는데 왜 결과는 보이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마음설계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노력의 양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실제로 바꾸는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 원리를 분명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까지 왜 그렇게 많은 자기 개발을 해도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지 그 차이를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은 현재의 나를 형성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현재의 두려움이 되고 과거의 성공은 현재의 자신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삶을 움직이는 것은 과거보다 어떤 미래를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가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다고 믿는 수준까지만 행동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 멈추는 경우보다 스스로 가능성을 낮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멈추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같은 회사에 입사한 2명의 신입사원이 있습니다. 능력도 비슷하고 학벌도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적응하고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해.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어떤 기회를 만들 수 있을까? 5년 뒤 두 사람의 위치는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허용한 가능성의 범위가 달랐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너무 조용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미루고 내일 한번 포기하고 작은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굳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시 다음 선택을 결정합니다. 나는 원래 말을 잘 못해. 나는 원래 숫자에 약해. 나는 원래 사람들 앞에 서는 게 어려워. 이런 문장들이 반복될 때마다 가능성의 범위는 조금씩 좁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와도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먼저 작동합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거의 같은 현실을 반복하는 이유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한계선을 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미래를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현재가 미래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더 많이 노력하면 언젠가 원하는 삶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노력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같은 시간 동안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기회가 계속 늘어나고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거의 같은 위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행동의 양이 아니라 행동을 결정하는 기준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의 뇌는 현실보다 예상되는 미래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사람의 행동 결정은 현재 조건보다 앞으로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고 믿는지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이것을 예측 코딩, 프레딕티브 코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뇌는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그 예측에 맞춰 현재의 행동을 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하는 것은 지금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가능하다고 느껴지는가입니다. 가능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일에는 자연스럽게 행동이 느려지고 가능하다고 믿는 일에는 에너지가 집중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방식입니다. 뇌는 에너지를 절약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애초에 에너지를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회를 봐도 어떤 사람은 해볼만 하다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나는 어렵겠다고 느낍니다. 이 원리는 오래전부터 여러 성공 철학에서도 반복해서 강조되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마음의 이미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신념의 힘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의도의 방향이라고 말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시크 앤 그로우 리치에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했고 조셉 머피는 잠재의식의 힘에서 잠재의식에 입력된 이미지가 현실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말하고 있는 핵심은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도달할 것이라고 믿는 현실의 범위 안에서 행동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을 배우고도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법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자신의 미래와 연결된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행동의 강도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을 배우면 달라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 방법을 배워도 나는 결국 여기까지겠지 라는 보이지 않는 전제가 먼저 작동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서 나는 거기까지는 어렵다라고 보이지 않게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해도 어느 순간부터 행동의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그 이유는 능력이 갑자기 좋아져서가 아니라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은 이전에는 망설이던 선택도 자연스럽게 실행하게 됩니다. 이건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하던 일도 한번 해볼까로 바뀌고 나는 아직 부족해 라고 생각하던 기회도 지금 시작하면 배울 수 있겠지로 바뀝니다. 이때부터 주변에서는 갑자기 운이 좋아졌다거나 기회가 몰려온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의 방향이 먼저 바뀌었고 그 행동이 새로운 연결과 기회를 만들어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운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시도의 횟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기회가 몰려온 것이 아니라 기회를 알아보는 기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결국 삶의 속도를 바꾸는 핵심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보다 어떤 미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미래의 기준이 낮으면 행동의 범위도 좁아지고 미래의 기준이 높아지면 같은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선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반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현실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영업사원이었고 특별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대학도 지방의 작은 학교를 나왔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야지. 하지만 몇 년 동안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본이 더 모이면 시작해야지. 경험이 더 쌓이면 시작해야지. 인맥이 더 넓어지면 시작해야지. 그렇게 3년, 4년,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존경하던 한 경영자의 강연을 듣게 됩니다. 그 강연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한 사람은 없다. 시작한 뒤에 준비가 시작된다. 이 문장은 특별한 이론이 아니었지만 그의 선택 기준을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강연이 끝난 뒤 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구나. 그는 완벽해진 뒤 시작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작게라도 직접 고객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이 노트북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명함도 집에서 직접 프린트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결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절도 많이 당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험이 쌓이고
사람을 만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기회가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해주고 작은 프로젝트가 큰 계약으로 이어지고 실패했던 경험이 다음 제안의 강점이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들과 완전히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시작 시점을 어떻게 결정했는가였습니다.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렸던 동료들은 여전히 언젠가는이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는 이미 실전에서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한 직장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돈이 더 생기면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련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투자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모았습니다. 2년 동안 공부만 계속했고 실제로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한 선배의 조언을 듣게 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실제로 경험해봐. 공부만 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건 완전히 다르니까. 그는 망설였지만 월급의 5%만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주 적은 금액이었지만 실제로 시장에 돈을 넣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를 보는 관점이 달라졌고, 기업을 보는 감각이 생겼고, 시장의 흐름이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손실을 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시장을 보는 감각과 정보 해석 능력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달 조금씩 투자 금액을 늘렸고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그는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자산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여전히 돈이 모이면 투자해야지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는 이미 투자 수익으로 다음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차이는 더 많은 정보를 알아서가 아니라 나는 아직 이르다라는 생각을 멈춘 시점이었습니다. 자기 개발 분야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십 권의 책을 읽고도 삶이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문장을 계기로 행동 방식을 바꾸고 몇 년 사이에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많이 알았는가가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허용하는 미래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했는가에 있습니다. 지식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사용할 자격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는 순간부터 비로소 도구는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례들이 특별한 이유는 성공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현실에서도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면서도 몇 년 뒤 서로 다른 위치에 서게 되는 사람들의 차이는 대부분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시점에서 선택 기준이 달라졌는가에서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과정을 거대한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큰 기회가 나타나고 그 기회를 잡으면서 삶이 달라질 것이라 믿습니다. 복권에 당첨되거나 대박 아이템을 찾거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하지만 실제로 현실이 움직이는 방식은 훨씬 단순하고 동시에 훨씬 냉정합니다. 삶의 방향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반복되는 선택의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사람은 매일 수많은 결정을 내리지만 그중 대부분은 깊이 고민해서 내리는 선택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먼저 볼 것인가? 출근길에 무엇을 들을 것인가? 점심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퇴근 후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여기까지가 내 수준이다 라는 보이지 않는 기준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뒤 돌아보면 비슷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의 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선택의 범위 자체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기회가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한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하면서 배우면 되지. 두 사람 모두 처음에는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두 사람의 경험과 역량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느끼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가능성의 범위를 넓게 보는 사람은 시도의 횟수가 늘어나고 그 시도의 축적이 결국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실패도 더 많이 하지만 성공도 더 많이 경험하고 무엇보다 경험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삶이 바뀌는 과정이 느리게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 기준이 달라졌다고 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하나의 선택이 달라졌다고 해서 내일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시 별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하며 다시 예전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역시 나는 안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기준이 바뀐 상태에서 선택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고 작은 기회가 연결되고 작은 성공이 다음 도전의 발판이 됩니다. 이때 주변에서는 그것을 갑작스러운 변화처럼 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누적된 선택의 방향이 드러난 것뿐입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난 후 단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납니다. 사람의 성장도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기준이 바뀐 상태에서 선택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오늘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기준이 그대로라면 노력의 양이 늘어나도 결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같은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다면 도착하는 곳도 예상 가능한 범위 아닙니다. 반대로 기준이 달라지면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선택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반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짐 캐리의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일화의 핵심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는 무명 코미디언 시절 은행 계좌에는 거의 돈이 없었고 오디션에서 계속 떨어지던 시기였습니다.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한때 차 안에서 생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스스로에게 한 장의 수표를 써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연기 서비스 대가로 1천만 달러, 그리고 날짜를 5년 뒤로 적어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긍정사고의 사례로만 이해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루어진다는 단순한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그 이후에 벌어진 행동 변화입니다. 그는 그 수표를 쓴 뒤부터 선택 기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공연이든 단역 오디션이든 나는 결국 이 일을 크게 하게 될 사람이다 라는 기준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던 도전들을 계속 선택했습니다. 거절당해도 다시 오디션을 받고 작은 역할이라도 최선을 다했고 기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잡았습니다. 몇 년 뒤 그는 영화 덤앤더머로 스타덤에 올랐고 실제로 그 금액 이상의 출연료를 받는 배우가 됩니다. 그가 사망한 아버지에 관해 그 수표를 함께 넣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미래를 상상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기준으로 행동을 바꾸었기 때문에 흐름이 달라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다크 앤 그로우 리치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자동차 산업가 헨리 포드입니다. 그가 자동차 대량 생산 방식을 추진할 때 주변에서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당시 기술 수준으로는 너무 어려운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엔지니어들도 불가능하다고 했고 투자자들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표를 낮추지 않았습니다. 방법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전제를 먼저 확정해 놓았고 그 기준에 맞춰 연구와 인력을 계속 모았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듣고 싶지 않다.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방법을 찾아라. 결국 그는 이동식 조립 라인 시스템을 완성하며 자동차 산업 구조 자체를 바꾸게 됩니다. 모델 T는 대중이 살 수 있는 가격이 되었고 자동차는 부자만의 물건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 역시 능력이 아니라 가능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였습니다.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던 많은 창업자들이 초기에는 하루 주문이 한두 건도 나오지 않는 시기를 겪습니다. 광고비는 나가는데 매출은 없고, 재고는 쌓이는데 방문자는 없고, 노력은 하는데 결과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역시 어렵다며 멈춥니다. 시장이 안 좋아. 경쟁이 너무 심해. 나는 맞지 않는 것 같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같은 기준으로 상품을 개선하고 마케팅을 실험하면서 계속 이어갑니다. 아직 방법을 못 찾았을 뿐이야. 지금은 배우는 과정이야. 결국 방법은 나올 거야.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의 격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처음 시작할 때 능력 차이가 컸던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까지 자신을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했는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미래가 보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미래의 범위를 먼저 넓혀 놓았고 그 기준에 맞는 선택을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택의 반복이 결국 주변에서 보기에는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기준을 먼저 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선택을 반복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이해했다면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다시 실수를 합니다. 거창한 목표를 세우고 완벽한 계획을 만들고 처음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책 100권 읽기, 매일 새벽 5시 기상, 3개월 안에 새로운 기술 마스터. 이 방식은 대부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동을 바꾸려 하기 전에 선택의 기준이 먼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만 바꾸려고 하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나는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다. 나는 가능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다. 나는 배우고 실행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다. 이 기준이 정해지면 작은 선택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퇴근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주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런 선택들을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사람인가? 라는 기준으로 결정하기 시작하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결정을 환경에 맡기고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주 작은 실행을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 멈춥니다. 좀 더 공부하고 시작해야지. 좀 더 계획을 세우고 시작해야지. 좀 더 조건이 갖춰지면 시작해야지. 하지만 실제로 감각이 생기는 시점은 공부가 끝난 뒤가 아니라 행동을 시작한 뒤입니다. 수영을 배우는데 책만 읽고 영상만 보면 절대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물에 들어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서툴고 물을 먹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는 사람과 준비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벌어집니다. 5년 뒤 돌아보면 한 사람은 5년 동안 경험을 쌓았고 다른 한 사람은 5년 동안 준비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선택의 반복을 의식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루 동안 수많은 결정을 하지만 그 대부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수십 개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단 3분만 투자해서 오늘의 선택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한 선택 중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넓히는 선택이 있었나? 오늘 한 선택 중에서 예전의 나였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 있었나? 이 과정이 반복되면 선택의 기준이 점점 자동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속도를 조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바뀌어도 처음에는 거의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전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기준이 유지된 상태에서 행동이 계속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1개월은 변화가 거의 안 보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약간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1년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쌓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오늘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이 한 가지가 바뀌는 순간부터 같은 하루를 보내더라도 삶의 방향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기회가 오고 더 준비가 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다른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오래 지켜보면 전혀 다른 흐름이 보입니다.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반복되고 있던 선택의 방향이 어느 시점에서 눈에 보이기 시작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왜 큰 변화가 없는지 고민합니다.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행동의 양은 늘었을지라도 선택의 기준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더 열심히 움직이면 속도는 빨라질 수 있지만 도착하는 장소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에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남쪽에 도착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어떤 미래를 기준으로 오늘의 선택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되어도 행동은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기준이 달라지면 작은 행동이라도 반복되는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의 흐름도 함께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뒤에 거대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해 보십시오. 예전의 나였다면 이렇게 했겠지.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렇게 선택한다. 아주 작은 선택이라도 방향이 달라지면 그 반복이 결국 이전과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지금까지의 선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같은 변화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도 삶의 흐름을 바꾸는 기준과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 시작한 선택이 앞으로의 현실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마음설계 연구소입니다. 감사합니다.